안녕하세요, 김준우입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금 여기저기서 선거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죠. 그런데 선거 정치하면 머리가 아프다, 어렵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함께 대한민국 선거 역사 속에 있는 다양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편견은 버리시고요. 선거에 대한 흥미를 키워보는 건 어떨까요? 68년의 역사가 말해주듯이 그동안 수많은 선거들이 치러졌습니다. 그 가운데 기억에 남는, 그리고 기억해야만 하는 다양한 이야기들도 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키워드로 살펴보는 대한민국 선거 역사 이야기. 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키워드들이 나와 있는데요. 어떤 걸 처음 살펴볼까요? 처음이니만큼 최초 선거 한번 선택해보죠. 우리나라 최초의 선거가 대통령 선거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1948년 5월 10일에 실시된 1대 국회의원 선거는 우리나라 최초의 선거이자 최초 보통선거입니다. 재산 정도와 상관없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만 21세 이상이면 누구나 선거에 참여 가능했고요. 이것은 주변 다른 나라들의 보통선거 실시 시기와 비교해봐도 결코 뒤처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초 선거의 투표 열기도 뛰어나서요. 무려 95.5%의 투표율을 기록한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투표율을 기록하였죠. 이렇게 당선된 국회의원의 임기는 2년이었습니다. 짧은 임기였지만 우리나라 법의 초석을 만드는 헌법을 제정하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이 국회를 다른 말로 제헌국회라고 부릅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선거의 역사 속에 다양한 기록들을 한번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별별 기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선거에서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당선이 됐죠. 그런 수많은 국회의원들 중에서 가장 최연소로 당선된 국회의원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바로 김영삼 전 대통령입니다.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만 25세 5개월 28일의 나이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최연소 국회의원의 타이틀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록을 하나 더 갖고 있는데요. 바로 최다선 국회의원의 타이틀도 갖고 있습니다. 3대, 5대에서 10대, 그리고 13대, 14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면서 무려 9번이나 당선되는 구선의원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최고령 국회의원 당선자는 누구일까요? 그 주인공은 바로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문창모 전 국회의원입니다. 당시 전국구 1번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문창모 전 국회의원의 나이는 만 85세 1개월 8일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선거를 치르면서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일으켜 왔는데요. 그래도 우리나라 선거 역사들을 살펴보면 어두운 선거의 면도 보입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선거하면 가장 대표적인 선거가 바로 3.15 부정선거입니다. 1960년 3월 15일에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당시 12년 동안 집권하고 있었던 자유당 정권이 정권 연장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의 부정선거를 저질렀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미리 4할 정도 되는 표를 투표함에 집어넣는 4할 사전투표, 그리고 3명에서 5명 정도가 한 조가 되어서 조장이 조원들이 무엇을 찍었는지 기표 상황을 확인한 뒤 투표함에 집어넣는 공개투표, 그리고 투표소에 야당 참관인을 강제로 축출하는 등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서 부정선거를 자행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런 부정선거에 항거해서 수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4월 19일 날
서울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시위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4.19 혁명이라 그러죠. 4.19 혁명이 발생하자 당시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며 시위를 해산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4.19 혁명이 발생한 지 일주일 뒤 이승만 대통령은 결국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고요. 자유당 정권도 붕괴되게 됩니다. 그 이후 19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흑색선전, 금품향응, 선심 관광 제공 등의 다양한 불법 선거들이 계속해서 자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공정한 선거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죠. 우리는 이 선거 속의 어두운 역사를 교훈 삼아 다시는 부정선거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를 좀 바꾸어서요. 좀 재미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황당공약. 기대되시죠? 네.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출마한 지읒 후보. 신안 앞바다에 보물이 묻혀있다. 이것을 캐내어 모든 국민들을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라고 한 것이 황당공약의 시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3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시읒 후보. 비무장지대 제3국을 만들겠다. 라고 하는 공약을 내세웠고요. 또한 15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출마한 기업 후보. 남장 여성 정치인으로 굉장히 유명한 이 후보는 어차피 못 지킬 공약, 무공약으로 나가겠다. 라고 하면서 무공약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황당 공약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 없죠. 바로 17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히읗 후보입니다. 결혼하는 모든 커플들에게 1억 원을 지급하겠다. 그래서 많은 커플들이 혹했다라는 믿지 못할 소리도 있었죠. 자,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포스터 한번 살펴보죠. 자, 선거 포스터를 살펴보면 그 당시의 선거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당시의 시대상 그리고 선거의 발전까지 정말 다양한 정보들을 포스터에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포스터는 1963년에 실시된 제6대 국회의원 선거 때 제작된 선거 포스터입니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명선거 그리고 국민들의 주권 행사를 조금 알리고 싶은 정책들을 실시했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정책들 결과 포스터에 공명선거, 주권 행사 이러한 표어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선거에 참여하고 또 올바른 선거를 가꾸어 가자라는 운동을 벌인 것이죠. 다음 살펴볼 포스터는 19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 때 사용되던 선거 포스터입니다. 당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진 지 얼마 안 된 시기 처음으로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화의 진전을 이루었고요. 선거에 대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그에 반해서 부정선거의 열기도 불어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올바른 선거, 부정선거가 아닌 올바른 공명정대한 선거를 실시하자라고 해서 포스터에 보면 바른 선거를 실시하자라고 하는 문구들이 새겨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듯 포스터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그 당시에 어떠한 선거 문화를 만들어 가고 싶은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6위. 과연 무엇이 세계 6위일까요? 우리가 앞서서 우리나라 선거 역사에서 어두운 부정선거를 살펴봤다면 이제 그 이후로 차근차근 다져나간 공정한 선거 문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하버드대와
호주 시드니대의 공동 연구로 시작된 선거 진실 프로젝트는 2014년 2월 27일 세계 66개국에서 실시된 25개의 대통령 선거, 48개의 국회의원 선거들을 낱낱이 조사해서요. 얼마만큼 공정하게 선거가 이루어졌는지 선거 공정성 지수를 발표하였습니다. 거기서 우리나라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세계 6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투표 그리고 개표 관리에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높은 82점과 96점을 각각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5위와 2위에 해당되는 순서로 그 다른 어떤 지표보다 가장 중요한 지표에서 높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이는 유권자들의 표가 왜곡되지 않고 온전히 반영되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라고 볼 수 있겠지요. 계속해서 발전해오고 있는 우리나라 선거 문화. 앞으로 다가올 선거에서도 더욱더 공정한 선거가 자리 잡아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벌써 마지막 키워드를 살펴볼 때가 됐네요. 이제 하나 남은 역대 투표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온 만큼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역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중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던 것은 1대 국회의원 선거인 바로 95.5%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광복 이후에 총 4번의 선거가 실시될 동안 모두 다 90%대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선거에 대한 열망으로 직접 가서 많이들 투표를 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이후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은 점차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80%대, 70%대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1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시 투표율이 84%로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70%대로 떨어진 투표율이 무려 25년 만에 다시 80%대로 진입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하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바로 다시 투표율은 70%대, 60%대로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무려 50%대까지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고요. 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르러서는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한 46%의 투표율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소폭 상승해서 54%의 투표율을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투표율이 다시 상승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하락 곡선을 그릴 것이냐는 바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훌륭한 지도자들을 선출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키워드로 살펴보는 다양한 선거 이야기를 만나봤습니다. 선거 이야기 속에서는 어두운 면도 보였고요. 재미난 이야기들도 숨어 있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기록들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선거에 대한 어려움 날려버리시고요. 선거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기를 소망해 봅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완연한 봄날, 꽃들을 보며 나들이 가기보다는 4월 13일 날 여러분들이 투표소에 가서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신중하고 소중한 한 표가 더욱더 훌륭한 그리고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선거 역사 이야기를 함께한 교사 김준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